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과 그다음에 조국당이 이제 검찰 공격의 5종 세트 5가지로 이제 검찰을 막 전방위적으로 이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범죄 집단 민주당 이재명, 그다음에 조국당의 조국, 이자들이 이제 검찰에 대해서 전면전, 선전포고하면서 5가지 말도 안 되는 수단으로 검찰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거죠. 5종 세트. 요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바로 탄핵입니다. 검사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과반임이 되니까 검사들에게 탄핵하겠다. 이게 첫째 부당한 공격이에요. 지금 이제 탄핵하겠다는 검사가 전에 제 TV를 보신 분은 제가 며칠 전에 벌써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 요즘 이게 기자들이 이제 많이 쓰죠. 저희 좀 앞에 다뤘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박상용 검사죠. 박상용 수원지검의 부부장 검사인데 이화영이 술자리를 해유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가족들까지 엄청나게 공격하고, 심지어 2019년에 울산지검에 있을 때 2019년에 울산지검에 뭐 검사들끼리 막 술판 부리고 싸우고 뭐 이게 대변을 보고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가짜뉴스를 이성윤이가 공수처장 불러놓고 이거 이게 검사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박상용 검사한테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게 박상용 검사가 글을 올렸잖아. 정말 자기하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공격을 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이게 얼마나 이게 적반하장입니까? 박상용 검사. 야, 이성윤이가 그때 검찰국장이었어요. 그때 검찰국장이었단 말이에요. 검찰 인사. 그러면 이게 그때 조사를 하지. 지금 이게 5년이 지난 걸 이제 와서 뭐 검사들의 추태를 어쩌고 저쩌고 공격하는 이게 인간입니까? 이성윤 정말 이게 검사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기가 검찰국장일 때 있었던 일을 5년 지나가 이제 검사들 공격하려고 후배 검사들 폭로하면서 그때 이게 공수처장이 수사권들 공수처장한테 질문하는 게 이게 인간입니까? 이성윤 이런 식으로 이게 글을 올렸잖아. 박상용 검사가. 그 다음에 그때 우리 검사장이 홍성욱 검사장이거든요. 성례할 때 홍성욱. 저하고 이제 사법연수 동기입니다. 28기. 홍성욱. 광주 고검장까지 하고 지금은 이제 그만뒀죠. 이분도 글을 올려가지고 이거야말로 완전히 명백한 수사 방해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검사장이 홍성욱 검사장이 이거야말로 완전히 법치를 파괴하는 사법 방해이다. 이렇게 글을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상용 검사만 탄핵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유명한 강백신 검사도 지금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김만배하고 신앙님이 수사 구속됐잖아요. 이걸 검찰이 수사권이 왜 없습니까? 돈이 주고받은 배임이니까 경제범죄인데 이걸 관할이 명예훼손이니까 관할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강백신 검사를 탄핵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엄희준 이분이 원래 가장 선두주자죠. 가장 반부패부 수사 대장도 수사를 총괄했던 제 부천지청장이잖아요. 이분은 2011년도에 한명숙 건으로 수사하겠다 탄핵하겠다, 이 말이 됩니까? 2011년이면 한명숙에게 이미 대법원에서 다 유죄 나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문재인 정권 때도 나왔잖아요. 그 외에 이제 장시호가 좀 과장했다고 녹취, 김영철 지금 서울의 북부지청 차장검사죠. 김영철. 이런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전부 이재명 수사했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5종 세트 중에 첫째 탄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검하겠다고 그러죠. 특검. 야, 이거는 뭐 당장은 거부권을 막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압박이 되잖아요. 특검이란 거는 오히려 검사들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압수해가고. 어떻게 범죄자가 검사들을 수사하는 완전히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특검이에요. 와, 황당하죠. 아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술자리 매일 바뀌었는데 무슨 특검을 합니까?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종 세트 중에 세 번째가 기상천외한, 바로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처럼 국회 불러서 조사하겠다. 우리 최상병 청문회 봤잖아요. 그때 장관들 차관 막 불렀지 않습니까? 사단장. 이것처럼 자기들이
뭐 청문회 형식이든 뭐든 국회로 검사들을 불러서 국회에서 조직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야말로 국회에서 월권 중에 월권이죠. 원래 그 사법부 판사나 검사를 국회로 못 부릅니다. 국회 출석은 검찰총장도 안 하는 게 관행입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가면 되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도 검찰 어떻게 총장이 국회를 갑니까? 근데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부르겠다? 청문회 하겠다? 조사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국회가. 그 정청래 멍청래가 또 불러서 검사 불러놓고 또 온갖 수모를 주면서 이게 조사하겠다. 이게 법치 나라입니까? 세 번째, 이게 바로 국회 청문회 조사권 안에 조사. 이게 검찰 공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막가파 법을 막 만들어가지고 대표적인 게 뭐 수사기관 무고죄. 그러면 이 수사기관이 잘못하면 처벌하겠다. 또는 법 왜곡죄.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률을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 이게 네 번째 세트입니다. 5종 세트니까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악법, 이 법을 만들어서 검찰을 완전히 통제해서 없애버리겠다. 이게 바로 입법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5종 세트니까 다섯 번째가 바로 이제 활용점정. 활용점정은 검찰청을 폐지해버린다. 없애버린다. 아예 없애버리자 그냥. 왜? 우리 자꾸 수사하니까. 와, 또 이게 부패 수사한다고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검사들 중에 야 너가 원하는 대로 공소청 기소만 하는 공소청이 있으니까 그 남을 사람 남고 그 다음에 수사하고 싶은 사람은 뭐 중대범죄수사청이든 뭐 하나 만들어줄 테니 너가 검사 이름 떼고 수사관 이름으로 가서 수사해라. 계급도 경찰처럼 낮출게. 지금 검사들이 한 3급에서 4급 대우를 받거든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검사 이름을 떼고 수사관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경찰하고 직급도 조정해서 강등시키겠다. 이런 수모를 줍니다. 검사들한테. 야,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그 검사 이름도 없애고 수사관이다. 수사관. 그 다음에 계급도 3, 4급이 아니고 너 경찰서장이 4급밖에 안 되니까 너 더 밑으로 가라. 이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최고 수사관이 없어지니 그리고 그 수사청을 행안부 장관 관할로 보내겠다.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공소 유지하는 기소청만 법무부 장관 이하에 두고 그 다음에 수사하는 기관은 행안부 밑으로 보낸다. 완전히 검찰청을 갈기갈기 찢어놓겠다. 이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법안 발의가. 이거 한다니까요. 제가 왜 합니다. 물론 지금 물론 이런 말도 안 되는 입법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는 이제 건재하니까 거부권으로 막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08석이나 막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끔찍한 게요. 만약에 정권 재창출을 못하면 1년에 암흑기가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못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 뒤에 끝나죠. 근데 정권 재창출을 못해서 뭐 이재명이든 누구 딴 놈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때 민주당은 임기가 1년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모든 법을 통과시키도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대통령이 바뀌어 있고 의석은 190석이 좌파들이 가 있는 그 1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정권 재창출 못하면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국회 190석과 대통령이 결합하면 모든 법을 통과시킵니다. 뭐 이재명 사면법, 이재명 기소 치하 사면법, 그 다음에 검찰청 폐지법, 뭐 방송 3법부터 지 하고 싶은 법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동훈 너 특검해라, 그 다음에 김건희 너 특검해라, 모든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켜주는 1년이 있단 말이죠.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 재창출이 저는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은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좀 막을 수 있어도 언제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이게 걱정이 되는 이 검찰청 폐지법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검찰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민주당과 조국당의 그 5종 세트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탄핵, 그 다음에 특검, 그 다음에 국회 청문회, 그 다음에 그 입법, 법률을 통해서 뭐 법왜곡죄나 수사기관 무고죄라든지 법,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검찰청을 공중분해 없애버리는 폐지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조국이 자기 하나 살라고 나라를 완전히 뭐 산산조각 붕괴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될 수가 있다. 정권 재창출을 못하면 이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이나 조국이를 그전에 처단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결국 조국이 덕에 빨리 교도소 보내야 되고 이재명이 덕에 지금이 좋은 즉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힘이 있고 3년 있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바뀌고 대법관이 3명 바뀌고 지금이 이재명을 없앨 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라 봅니다. 이게 더 1, 2년 가버리고 대선 국면되고 막 이러되면요 진짜 이게 수사나 재판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을 때려잡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저는 올해 9월 달에 위정교사나 선거법 늦어도 내년까지 쌍방울 대북 송금이나 뭔가 이게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 만약에 내년 지나고 후내년 가면 바로 이게 막 대선 국면 가면서 진짜 이게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검찰도 신속하게 예리하게 정확하게 칼을 빼서 빨리 찔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무엇보다 신속하게 재판에서 빨리 이게 그 범죄자들의 이런 준동, 난동을 빨리 이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당한 검찰의 공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누누이 법원의 판사에 대한 공격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서야 되는 거고 검찰에 대한 공격은 이원석 총장이 나서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지금도 안 보이잖아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검찰총장 후임을 제대로 이렇게 뽑아서 진짜 강단 있는 원칙적인 이런 총장을 뽑아서 제대로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